내가 주축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건데, 경영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주를 제대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노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주에 있는 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경영자의 사주를 타고 태어난 사람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세상에 리더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 노동자의 사주가 밑에 한 30% 됩니다. 중간은요. 중간은 내가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 70%가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는 비인법 사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인드를 경영자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팔자에서 자신이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 자신의 팔자에서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동적인 사람들. 한마디로 경영자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보고 무모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계산이 정확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머리가 똑똑해야 되죠. 노동자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동은 어떤 겁니까? 단순 반복 노동이라고 하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어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사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사회 하던 것을 산업사회가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코드에서 쫙 만들어가. 그게 어, 피동적인 사주, 수동적인 사주일 때 가장 대표적인 어, 그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그냥 무한 반복되는 거에서 그냥 무한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속에서 나는 정해진 일만 하는 거죠. 창의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창의성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하고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노동자에서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조차 못한다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동물들 사이에서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러면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더 발전했겠죠. 진화 발전을 하고 그 유지가 되는데 현대인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 미명하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는 사회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몇십 프로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안아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안에서 인간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자연 생태계는 파괴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노동자 형태의 저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라는 비싼 명품 사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생각을 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될 것이냐, 노동자가 될 것이냐, 자신의 글자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주, 그러니까 경영자가 될 것이라면 관성을 가져야 되나? 예, 맞습니다. 경영자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직업을 말하는데,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돌아간다. 전두엽을 쓰느냐, 뭘 쓰느냐, 피지를 뭘 쓰느냐, 어떤 부분, 좌뇌 우뇌 어떤 걸 쓰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육친입니다. 육친. 나는 체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관이 있냐 없냐. 그 존재 이유입니다. 배우고 나고 아무 필요 없고 팔자 있느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천간에 있냐면 일단 더 중요하고 천간에 있고 지지에 있으면 오리지널. 천간에 있고 지지에 없으면 아닌데 그래도 지지 모양을 잘 갖추면 됐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가지고 온 이 글자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바로 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사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그 방식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관성이 없으면 관성의 형태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의 관성이 있으면 관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식상의 삶을 살면 되지, 그죠? 나는 비겁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 비겁의 삶을 살면서 나는 노동자의 비겁과 경영자의 비겁은 다른 겁니다. 자, 나는 관성이 없는데 경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집단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집단 경영체를 유지하고 나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두면 되잖아요.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벌써 경영자의 마인드잖아요. 나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노동자는 그냥 대가만 바라는 거예요. 대가만 바라는 거. 대가만 바라기 때문에 노동자입니다. 내가 한 거에서 모든 건 돈으로 치환하는 거죠. 근데 이만큼 일해 돈 안 들어오나 돈 안 되나 머릿속에 돈 생각 많은 거죠. 그래서 비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글자에 있는 그런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 경영자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꾸려고, 아니, 100%안 바뀌어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겁 있는 사람이 집단 경영 체제를 하고 컨트롤하는 걸 잘 하려고 하냐, 안 하죠. 내가 낸 데가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방법을 일러줬는데 여러분의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단 경영 체제를 만들어서 노조는 만드는데 컨트롤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컨트롤하는 건 싫다잖아요. 그냥 돈만 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세상에서 좀 바꾸려고 하는 게 경영자 사주입니다. 자, 내가 팔자에 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관이 있든 없든 그 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알았지요. 알면 하면 되잖아요. 알면 하면 되는데 알면 안 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 이런데 돈만 받고 자 복잡한 거 싫어. 나 그런 거 싫고 한번 나는 주어진 딱 시간 일을 할게요. 돈만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노동자들 사주고 경영자들 사주는 뭐냐?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뭐지? 이거 좀 바꿔야 되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수동적이지 않고 무의미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경영자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영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사주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사주에 부족한 육친들을 찾아서 하나 찾아보고 내가 뭐 공부가 필요하다면 유튜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보고 공부하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예, 마인드, 적극성, 미래지향성, 의미성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잘하시네요. 옳지. 그냥 관성이 있으면 일을 한다니까요. 관이 있으면 이거 정리 잘합니다. 관다라. 관다자가 그 삶이 재미없어요. 관다자는 관을 많이 쓰는 삶을 살아야죠. 관다자면 재만 추구 안 하면 됩니다. 재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재성 추구하면 재미없어요. 예. 관다자가 재성을 추구하면 안 되고, 관다자는 관을 많이 쓸 수 있는 걸 사야지. 근데 제일 좋은 게 이제 노화살에 이런 거 들어올 때 활용하면 됩니다. 비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이면 되고, 무관사주는 딱 보고, 내한테 지금 내가 잘 쓸 수 있는 육친이 뭔가, 그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 무관사주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 판단력이 조금 더 돼요. 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해요. 비겁이는 그러니까 관이 없다 이러면 판단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거든요. 무관사주들이 본인이 판단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99.7%. 그럼 남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게 또 참 안 할라 하거든요. 하늘은 사주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줘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알려드리는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 판단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자, 경영자와 노동자의 새로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주를 볼 때. 내가 팔자에 경영자 사주를 타고났지만 노동자 쪽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운이 안 좋으면. 노동자의 삶을 타고났는데 경영자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자, 집단 경영 체제에 이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야. 노조밖에 안 되는 거야. 노조를 경영자로 안 하잖아. 노동조합이지. 회사가 안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조한테 너가 회사라고 맡기면 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절대 안 하죠. 일하는 거 싫거든. 단순한 게 좋거든요. 단순한데 돈만 많이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자, 노동자의 구분을 잘 하시고 나는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시려고 하면 경영자 쪽으로 가시고 자기 사주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거. 예. 관이라고 하는 속성, 재라고 하는 속성, 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